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오늘 또 12월 30일이에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12월의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금요일인데 불타는 금요일이 되는데 오늘 장은 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또 한번 쉬라는 겁니다. 하루를 쉬면서 재밌고 유쾌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그러는데 천회장은 이 산전수전 다 겪었어.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지고 부흥 떴다가 또 한번 밑바닥도 가보고 아주 막 처참한 그런 불운한 그런 시기도 막 겪어봤어요. 뭐 투자를 떠나서 인생사도 그래요. 저도 인생사가 참 굴곡이 깊습니다.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근데 쓴맛을 더 많이 본 것 같아. 요즘 보니까. 하여튼 힘듭니다. 힘들어도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또 하다 보니까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인생 새옹지만 하지 않습니까? 새옹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그냥 갑니다. 제 갈 길 가는 거지 뭐. 저는 또 이런 게 있어. 저는 약간 불의에 못 참아. 불의를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해요. 뭔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좀 좋아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딜 가든지 간에 이렇게 뭔가 참 출세를 못 한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지만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아. 남들처럼 좀 고개도 숙이고 아리가또 하면서 비빌 줄도 하고 그러는데 천회장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보면 약간 좀 뻣뻣하고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놈으로 볼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한다. 직설적이고 따질 건 따지고 아주 그래요. 아주 재미없죠. 근데 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 하여튼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다. 주관대로 사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순간을 사는 일이 하루를 만들고 또 하루를 사는 일이 한 인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사는 일을 마지막처럼 정성을 다하고 하루를 사는 일을 평생을 사는 일처럼 길게 멀리 볼 일이다. 그런 겁니다. 길게 멀리 보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날의 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하고는 다 뒤늦게 지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한번 살아볼 텐데 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그 공동묘지의 수많은 비석들도 이 부끄러운 삶에 대한 변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볼 수 없는 시간, 그 순간의 시간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를 사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너그러워지고 칭찬하고 겸손하고 진지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루를 사랑으로 끝내는 일은 반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서 삶이 아름다운 것 같아. 기다림이 있어서 투자는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다림. 하여튼 흐르는 세월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큰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다. 천회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여튼 기다림이 있어서 삶이 아름답겠죠. 투자도 아름다워질 거예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존버 하는 거예요. 또 삼성 이야기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편하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뭐 암기할 필요 없어요. 현재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 이 TSMC가 29일 날 보니까 삼성전자에 이어서 3나노미터, 이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최첨단 반도체 칩 생산을 두고 양 기업 간의 치열한 기술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니까 TSMC는 대만 남부 타이난 캠퍼스에서 이날 3나노 칩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대량 생산. 이제는 TSMC도 이제 3나노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가 삼성전자가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채택한 것과 달리
현재 주류인 그 핀팩 구조를 활용하는 것 같아. 핀팩 구조를 활용해서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최첨단 칩 리더십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런 뭐 자기들 안의 취지겠죠. TSMC는 그 퀄컴, 애플 등 그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의 그 최첨단 칩을 생산하고 있어요. TSMC 3나노 공정은 기존의 5나노 대비 속도가 10에서 한 15% 정도, 전력 효율성은 약 35% 정도 개선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 TSMC 회장은 향후 10년간 그 반도체 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거다. 그리하면서 3나노 칩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강하고 좋다. 뭐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그 반도체 칩 수요 전망에 자신이 그 있다면서 대만의 그 신추시하고 그 타이중시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차세대 2나노 칩 개발도 나서겠다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TSMC는 미국의 그 대중반도체 굴기 견제에 따라서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2024년부터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4나노 칩이죠. 4나노 칩을 26년 이 공장에서는 3나노 칩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외에 일본에도 공장을 세우면서 공급망을 현재 다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최첨단 칩 생산은 대만 내 공장에서 이뤄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만이 3나노 칩 양산을 시작하면서 삼성전자하고 기술력 경쟁은 보다 이제 격화될 전망으로 예상이 돼요. 삼성은 지난 9월이죠. TSMC보다 3나노 칩 양산을 먼저 시작을 했죠. 그 테크 기업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고객사와 협력을 시작한 TSMC에 비해서는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가 아직까지는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서 뭐 TSMC부터 고객을 뺏어놓는데 애를 먹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아주 뭐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삼성은 올해 6월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 트랜지스터 기반의 3나노 공정 양산을 개시를 했습니다. 오는 2027년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TSMC는 2025년에 2나노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돼요. 1.4나노 양산의 시점은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은 업계에서는 TSMC의 1.4나노 공정 도입 시기를 한 2027년에서 28년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TSMC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또 치열한 또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현재 TV랑 스마트폰 이렇게 세트 제품이죠. 이 세트 수요가 좀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산의 저가 공세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우리 디스플레이 시장, 새해에도 힘겨운 보릿고개 예상된다고 하네요. 현재 국내 디스플레이 그 양강이죠. 양강은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인데, 투명 유기 발광 다이오드 등 혁신 기술을 무기로 해가지고 뭐 차량용 확장 현실, 하여튼 이렇듯 신시장 개척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어깨에 따르면은 중소형 위주로 이제 사업을 재편한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애플의 아이폰 13 수요에 힘입어가지고 창사 후에 최대 매출인 35조 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라고 있어요. BOE. 이 BOE가 4분기에 플렉서블 올레드 출하량을 대폭 늘려가지고 또 뭐 도전을 하려는 것 같아. 그리고 또 BOE가 내년 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에 뭐 프리미엄급 올레드를 공급할 것이다. 그런 소문이 뭐 중국 내에 돌다 보니까 내년 아이폰 올레드 패널 공급을 놓고 좀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향후 스마트폰 시장 규모에 맞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확장현실 시장을 새 먹거리로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올레드하고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하여튼 이쪽 분야의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에 투자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잇따라서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하여튼 XR 기기를 내놓을 것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 올레드 기술의 몸값은 현재 높아지고 있어요.
기존의 액정 표시장치 LCD 기술로는 XR 디스플레이 완전한 구동이 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X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연말에 조직 개편해서 이 연구소 내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팀을 신설을 했고, 최재범 부사장이 새 연구 조직의 그 팀장을 맡아가지고 200여 명의 연구 인력을 이끌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충남 아산 탕정에서 마이크로 올레드 파일럿 라인 구축에 나섰고요. 2026년 양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수익성이 떨어진 LCD TV 패널 국내 생산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것과 동시에 투명 올레드하고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 같아요. 투명 올레드는 그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 중인 대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발열이 기존 LED 대비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에요. 유리창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투명도가 높고 얇고 가벼워요. 그래서 철도나 지하철 그 사이니지 그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디지털 아트, 홈 인테리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그 보스팅 컨설팅 그룹은 세계 투명 올레드 시장 규모가 2022년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25년은 3조 원, 30년에는 12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제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투명도 40%의 그 55인치 투명 올레드를 세계 최초로 상용한 LG 디스플레이가 2020년부터 중국 베이징하고 선전, 뿌저우 등 주요 도시의 그 지하철하고 일본 JR 일본 그 관광 열차에 객실 창문형 투명 올레드를 공급한 바가 있어요. 이 투명 올레드 외에도 실적 부진기에도 제품군 가운데 유일하게 우상향 실적을 그린 그 오토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차량용. 이 오토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 승부처라고 하네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LG 디스플레이도 2, 4분기에 차량용 올레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91%야. 1위를 기록했네요. 이 차량용 올레드는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54.7%씩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가 정부의 그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서 저가 공세를 퍼붓고요. 올레드 점유율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초격차 기술로 승부수를 던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LG 이노텍 그리고 그 LG의 전자계열사들이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죠. CES 2023에서 전장 사업에 관련된 경쟁력을 이제 뽐낼 것 같아요. 이 CES를 찾는 많은 완성차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다양한 신기술을 이제 선보이겠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입증에 나섰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이 CES가 IT하고 가전을 넘어서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등 종합 전시회로 이제 거듭난 만큼 이들의 활약에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따르니까 삼성전기랑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는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3에서 전장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시 부스를 꾸릴 예정이고, 이 다양한 전장 기술로 현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죠. 그리고 완성차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업체별로 보니까 LG이노텍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LG이노텍은 그동안에 고객사만 초청해서 이 제품을 소개하는 비공개 전시 형태로 CES에 참가했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부스를 꾸려가지고 전시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LG이노텍은 미래를 여는 혁신의 시작이라는 그런 주제로 전기차,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전장 부품 신제품을 전시를 합니다. 첨단 운전 보조 장치용 카메라 모듈하고 차량 실내용 카메라랑 레이더 모듈, 센스 퓨전 솔루션 라이더 등을 선보였는데, 또 직류 변환기, 충전용 통신 컨트롤러 등 이 전기차용 부품도 대거 전시하는 것 같아요. 특히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처음 공개한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CES 2023에서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전용 부스를 마련하고 글로벌 전장 부품하고 완성차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차세대 제품 및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라 합니다. 전에 언급했죠. 이게 좀 차량용 쪽에는 좀 LG 디스플레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수주형 사업의 한 축이자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일전 취지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LG도. 이 차량용 적층 세라믹 컵 시트라고 하는데, 이 컵 시트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우리 삼성전기는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오픈 부스를 이제 열지는 않는다는 것 같아요. 다만 고객사들 대상으로 하는 그 프라이빗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서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기 CEO가 현장을 찾아가지고 직접 찾아서 전장을 비롯한 업계 동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들 업체는 대부분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여기 웨스트홀에 모여가지고 모빌리티 기술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ES 2023 기간 동안에 미래 모빌리티를 테마로 꾸며지는 LVCC 웨스트홀에서는 LG노텍,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전시 부스를 이제 설치하는 거겠죠. 여기 현대모비스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죠. 벤츠, ZF, 마그나 인터내셔널 등 이 글로벌 완성차하고 부품 회사들이 같은 곳에서 경연을 펼치는 거예요. 전자업체들과 이제 글로벌 전장의 경쟁력을 입증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규모 면에서도 그 LVCC 웨스트홀이 다른 전시장 대비 압도적이라는 점은 LG 이노텍하고 LG 디스플레이 등 전자업체들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규모가 큰 만큼 홍보 효과도 상당히 크겠죠. 실제 지난해 6월에 개장한 LVCC 웨스트홀은 건립비만 약 1조 1,5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전체 시설 규모는 13만 제곱미터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비 3배 정도 크기고 4개로 분할 가능한 메인 전시관과 그 80개의 소외 회의실로 변형 가능한 그 회의실, 야외 테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업계에서도 CS 행사가 점차 ICT나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던 점에서 중심지 역시 LVCC 센트럴에서 웨스트홀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은 LG노텍하고 LG디스플레이 등 그 전자업체들이 그 LVCC 웨스트홀의 전시 그 부스를 마련한 것은 전장 사업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어요.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 등 미래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전자업체들의 기술을 뽐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치열한 경쟁이 또 펼쳐질 것 같고, 일단 메모리 반도체 1등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가 내년 가격을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점유율 그 확장 전략을 펼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업계는 그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앞서서 성장 초격차 이런 전략을 공언하면서 이 자신감을 드러낸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부수. 29일 대만 IT 전문 매체인데 그 디지타임즈에서 내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을 대폭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해요. 이 반도체 겨울이 도래한 가운데 삼성이 양질의 메모리의 가격 경쟁력까지 높여가지고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굳히는 전략을 쓸 수 있겠다는 그런 의미죠. 최근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위협받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보니까 따르면 삼성의 올해 3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이 40.7%인데 전분기 대비 2.8%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후발주자인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추격이 좀 컸습니다. 이 과점 체제인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역시 올해 1분기 35.3%에서 2분기는 33%로 3분기 31.4%로 꾸준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삼성전자가 실제로 반도체 공급 가격 인하에 나선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에 메모리 그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렸고 시장에 풀린 재고도 막대한 수준인 만큼 이 반도체 제조기업의 적자는 불가피합니다. 이미 그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 9월에서 11월 영업손실이 1억 9,500만 달러예요. 그리고 7년 만에 분기 기준 그 적자를 봤습니다. 하이닉스도 올해 4분기 6,430억 정도의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삼성이 역시 올 4분기 낸드 플래시 사업부에서 1조 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데 이어서 내년에는 D램까지 적자 전환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제시됐어요. 시장에서는 1위 삼성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사실상 출혈 경쟁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단가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삼성이 가격을 내린다는 것은 자기들 손실폭을 키우겠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삼성이 공격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결정하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인위적으로 한 기업이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설명하는 연구원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메모리 가격은 당분간 내림세를 이어갈 것 같아요. 업계 안팎에서도 그 반도체 업황 회복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고, 일단은 반도체 업황은 과잉 재고가 성장할 내년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까지는 약세가 지속될 전망인데, 이 4분기 수요가 이제 회복되면서 반도체 가격 회복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점차 개선되는 상황에서 삼성이 승부를 걸어볼 만도 하다. 재고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죠. 수급 역시 이제 천천히 개선되면은 출하량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버틸 여력만 있다면은 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경쟁사와 달리 그 다운턴 기간에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업황 반등 시에는 그 ASP 상승에 따른 그런 이익 증가와 함께 점유율 증가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뭐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뭐 어렵고 뭐 힘든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멘탈 강화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삼성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